안녕하세요. 자, 노인 여가 활동 지도사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어쩜 또 가볍기도 하지만 노인들에게 꼭 맞은 그런 운동, 노인 체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인 한 명의 가치.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속담에 나와 있죠.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물론 이제 그것은 다소의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노인의 가치를, 노인의 값어치를 어떤 지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고, 자, 여기는 노인은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이다. 치매란 건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뇌 활동이 잠시 뇌에 있는 뇌세포의 활동이 멈추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피딱지가 뭉쳐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다음에 또 치매에 대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연구.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즐거운 운동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운동, 체조랄지 이런 어떤 목적이 없는 운동, 어떤 운동들은 시합을 한다거나 내기를 한다거나 경쟁을 하면은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운동들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운동하면 인지적 이점을 볼 수 있다며 이때 사회적 요소를 추가하면 치매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치매란 것은 방금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뒤에 다시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뇌 활동이 어떤 맥락에서는 축소되니까 일어나는 운동이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위한 노인 운동학, 소위 말하는 노인 운동하는 키네시올로지라는 단어의 근간은 쉽게 말하면 노인 운동학이라는 그런 뜻인데, 움직임 학문이라는 정의, 움직임 학문이다. 학문적으로 최근에는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 그러니까 체조를 한다든지 어떤 무엇을 한다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 그러잖아요. 자, 잠잘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 앉아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것. 건강에 거꾸로 걷지 않고 앉아 있고, 앉아 있지 않고 들어 있고, 빨리 죽는다는 것이야,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다. 예, 키네시올로지가 이런 뜻이란 말이야. 특히 이 학문은 역학을 포함한 응용해부학과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 조절과 학습 등이 내용의 골자다. 바로 노인 운동학 원어로는 방금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체 활동이 어떻게 노인 집단에서의 건강과 웰빙의 모든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운동 기능학 영역, 그 내에 전문 학문 분야를 노인 운동학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이 됐든지 젊은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 키네시올로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키네사이올로지,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봅니다. 자, 노화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그냥 보편적 노화입니다. 에이징 프로세스. 이건 이제 신체적 기능의 점진적 감소로 특징, 신체적 손상, 질병, 신체 기능 저하. 이건 말 그대로 보편적 노화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겪게 되는 그런 노화를 보편적 노화라 그래요. 그 이제 에이징 프로세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 노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에요. 병적 노화가 문제입니다.
The process of aging. 에이징 과정이라는 그런 뜻인데 또 특정 질병에 유전적으로 취약 또는 신체 장애와 죽음으로 유도되는 부정적인 생활 방식, 나쁜 음식 섭취, 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병적 노화. 그러니까 보편적 노화는 그래도 보편적 노화 상태가 진행돼서 자연사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수명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 정도. 그럼 보편적 노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네. 병적 노화는 그 전에 예컨대 뭐 10년 이상을 병치를 한다거나 또 병상이 있다거나 그래서 우리 잘 쓴 말로 있는 돈 다 까먹고 생을 마감한다. 그게 병적 노화예요. 가장 성공적인 노화 이겁니다. 수명이나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화의 질적 측면, 생리적, 심리적 특성이 평균적보다 더 나은 수준, 건강한 유전자 소유, 삶의 만족도 높은 것. 말 그대로 우리가 889912라고 합니다. 889912. 뭔지 압니까? 팔팔하게 99년까지 살고 하루 들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죽은다. 889912. 성공적 노화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보편적 노화라는 것은 그냥 아까 말한 평균 수명 정도. 병적 노화라는 것은 병상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병치를 하다가 죽은 것. 또 죽음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죽죠. 이것은 889912. 제가 이제 물론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889912. 팔팔하게 99년간 살고 하루 들어놓다 그 다음날 죽자. 웰다이. 잘 죽은 거. 신체 기능의 분류. 신체적으로 아주 잘 단련된. 물론 이제 신체 기능의 분류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아주 이제 건강한 것이고 점점 오른쪽으로 올수록 문제가 생긴 장애가 되네. 스포츠 경쟁, 시니어 올림픽, 고위험 및 파워 스포츠, 예를 들어 행글라이더, 웨이트 리프팅. 상당히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신체로 단련된 중강도 신체 활동, 모든 지구력, 스포츠와 게임 대부분의 취미 활동. 그 다음 신체 독립된 아주 가벼운 신체 활동, 취미, 걷기, 정원의 신체 부담. 이건 이제 중간쯤도 되고. 그 위에 두 개는 그래도 아주 괜찮은 것이고 중간쯤도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가벼운 집안일, 조리, 식료 구매, 일부 IADL,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이 나온다면은 모든 또 BADL, 일상생활 기본적 활동, 집 밖으로서의 이동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문제지. 신체적으로 의존적, 일부 또는 모든 BADL 불가능. 걷기, 목욕, 목차구경, 식사, 이동,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기, 이 정도 문제. 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분류해서 적어도 우리는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능은 신체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게 건강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은 이런 신체 연약한 의존적 이건 문제가 있죠. 신체 기능을 분류해봤고 노인의 체육활동 참가 동기 및 장소. 자, 체육활동을 왜 하냐? 왜 참가냐 했더니 첫째가 건강 유지 및 증진. 그렇죠. 가장 많지. 70% 이상이니까. 두 번째 체형 관리.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또 배 나온 남자 싫다. 배 나온 남자. 뚱뚱한 여자 싫다. 다이어트 하자. 체형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이 헬스를 하게 되면은 물론 뭐 다세가 다 포함되겠지만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도 물론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운동 중독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일 중독, 운동 중독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해소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 유지 및 증진이 가장 많은 동기입니다만은
장소 보세요. 집 주변 체육시설,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피트니스 클럽. 그렇습니다. 많이 하지. 공공시설, 민간체육시설, 각종 복지시설. 뭐 일반적인 부분이죠. 요즘은 여러분들 그 공동주택들,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에는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비싸지도 않아요, 사용료가.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신체 기능의 이해 및 검사, 심폐 기능.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심폐 기능. 숨 쉬는 기능이니까 심폐는. 왜 심폐 기능 검사냐? 심폐 기능을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결정적인 점. 그렇습니다. 결정적. 심폐 숨 쉬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암흑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폐 기능이라는 건 숨 쉬는 그건 혼자 유지하는데 그죠? 심폐 기능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핵심이 되는 결정인자이므로 심폐 기능 값의 표준 이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식사, 화장실 들어가기, 옷 입기, 약 먹기 그리고 도구적 생활, 침대 정돈, 청소기 돌리기, 쇼핑 등 기본적인 기능의 유용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심폐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인자다. 심폐 기능이. 그러면 남자 여자 다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 또는 초기 심폐 능력 수준을 확립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 기능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돼줘야지 또 심폐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이런 일상적인 생활, 도구적인 생활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체 기능의 이해와 검사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 기능이다. 그래서 심폐 기능을 검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자, 운동 자각도. 이제 위에서부터는 자각도 좋은 것이 밑에는 이제 힘들어진 것이죠. 안정시, 극히 가볍다. 이제 very, very light. 굉장히 가볍다는 것은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스스로 자각이란 건 스스로가 깨우친 것이 스스로 아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제 상당히 가볍다. very light. very 하나밖에 안 들어네. 가볍다. fairly light.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여기는 very, very light, very light, fairly light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운동 자각도가. 그 다음부터 이제 somewhat hard. 약간 힘들다. hard 힘들다. 상당히 힘들다. very hard. 극히 힘들다. very, very hard. 최대한 농식. 그러니까 위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칸까지는 운동 자각도의 어떤 느낌이 극히 가볍다, 상당히 가볍다, 가볍다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 밑에 약간 힘들다부터는 조금 자각도에 따라서 어려워진 것이고 그것을 자각도는 스스로 아는 것이니까 그걸 잘 인지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고 자, 준비 운동의 기본 원리. 모든 운동은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저도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가서 할 때는 일단 몸 푸는 운동, 고개 운동이랄지 또는 허리 운동이랄지 기본적으로 5분 내 10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러닝머신,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이렇게 하는 것이 하체 운동이랄지. 이게 준비 운동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야. 준비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보다 격렬 운동으로 서서히 넘어갈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몸을 조금 업시켜줘야 되니까. 이것은 또한 적절한 동작 기법과 운동 강도 확립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준비 운동 수업 참가 노인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적 참여를 유도한다.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굳어 있잖아요. 신체 여러 부분들이 딱딱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을 올려준다. 체온을 올려주면은 몸 전체가 릴렉스해집니다. 풀어지는 것이죠.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준비 운동이 소극적인 준비 운동보다 서로 그렇습니다. 낮은 운동 강도 연속 동작과 쉬운 관절 가동 범위 활동을 10분에 20분 동안
실시하기에 체내 온도를 약 2분의 1, 1도 정도. 36.5도다 그러면 37도, 30.5도 정도 상식 한 1도 정도, 2분의 1에서. 건강과 체력 수준 그리고 수행을 활동 유형을 고려한다. 더 높은 강도 운동 프로그램과 더 하약하거나 몸 상태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더 긴 준비 운동.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더 준비 운동을 길게 해라. 일단 준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체온을 상승시켜준다. 그럼으로써 몸을 아주 유연하게 릴렉스하게 풀어준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준비, 어떤 준비 운동? 걷기, 지상에서나 물속에서나. 특히 물속에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준비 운동이라 그러죠. 앉거나 선 상태에서 하는 리듬 있는 동작. 정지한 자전거나 좌석 스태퍼 같은 실험실 기구를 사용하고, 저도 이제 정지한 자전거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수업 중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큰 근육을 쓰는 동작을 더 낮은 강도로 준비해요. 그렇습니다. 낮은 강도. 나중에 본 운동에서 사용할 동작을 더 느린 템포, 강도로 따라하면 준비 운동도 되고 연습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했었지. 그러니까 일단 준비 운동은 본 운동에 앞서서 서서히 해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체중이 상승돼서 몸이 풀어진 것이에요. 걷기나 이런 것들. 뭐 걷기가 가장 좋은 준비 운동이거든요. 걷기는 전신 운동, 전신 준비 운동이 되니까 걷기도 상당히 바람직한 준비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을 실시하는 환경 또는 선택하는 활동의 유형.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 혹은 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환경 고려 사항에는 노인들이 수에 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바닥의 특징, 소프트하냐, 가구, 기구 사용 이런 것들. 체내, 실내 온도가 운동의 반응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실내 운동도 고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노인들은 봄, 가을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하는 준비는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은 실외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칫 더위를 먹는다든지 또는 추워서 또 신체가 풀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 노인 참가자들의 참가시키기, 수업 운동 수업 중 준비 운동 시간은 참가자 집단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완벽한 때이다. 그렇죠. 그 내용 대화하고 또 노인 운동 지도사가 개별 참가자들에게 진심 관심을 갖는다. 또 준비 운동 참가자들에게 동작에 대한 성취감과 성공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 일단 준비 운동을 완벽하게 시켜야 또 그렇게 해서 본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여시키는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 수준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능력 수준에 적절한 변형 동작을 자주 시범 보여주고 동작을 잘 수행하고 노력할 때마다 더 긍정력, 잘했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라는 반응, 리액션 해주고 반드시 제때 올바르게 동작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이런 이제 노인들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능력 수준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신체 기능이 어떠하냐에 맞는 그런 준비 운동을 개발해야 되겠죠. 준비 운동에 노인 운동 지도사의 목표는 참가자들의 신체 능력에 맞춘 운동을 제공해야 함을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꼭 맞아야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을 갖지 않았는데 강력하게 했다가는 자칫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그래, 능력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 준비 운동을 위해 낮은 강도 연속 동작을 최소한 15분간 실시한 다음 그러고 나서 유산소 컨디셔닝이나 다른 높은 강도 경결한 운동, 유산소 운동, 뛰기랄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 운동은 어떤 맥락으로 무산소 운동이죠. 준비 운동. 그리고 해서 그걸 15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가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런닝머신의 속도를 뭐 10 정도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 뛰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노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목표 심박수 범위의 낮은 쪽 한계까지 서서히 높이는 활동들을 체내 온도를 원하는 만큼 상승시켜준다. 그렇게 해야
준비는 되니까. 환경. 바닥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미끄럽거나 콘크리트 바닥에는 앉은 자세에 수용할 수 있는 동작을 선택한다. 그렇죠. 굉장히 바닥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노인정원들은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하는 과도한 운동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도 그렇게 큰 좋은 효과는 없지요. 너무 바깥 온도가 낮다 그럴 때는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소 차게 하는 것도 좋다 그래요. 중등 정도 운동의 경우 주위 온도가 28도 이상, 격렬한 운동의 경우 29도를 넘는 것은 안전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에어 컨디셔너를 작동을 해야 돼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땀을 많이 흐를 수밖에 없죠.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또 수분 보충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준비 운동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야. 심박수를 체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렇죠. 또 만약에 운동 자각도가 90일 더욱 허약한 노인 경우 7구를 넘으면 안 돼. 봤잖아 아까 운동 자각도. 준비 운동 중 한두 명의 참가자의 자연스럽게 대화 검사를 시도해보고 대화를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대화 검사도 해보자. 그럼 이분이 지금 지쳐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나는 그런 강도를 체크해본다 라는 것이 되겠죠. 사회적 관계. 준비 운동은 참가자들과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운동은 노인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겐 더욱더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 중에 원형 대형을 사용하면 참가자들과 접촉할 수 있고 친근하게 교류할 기회를 줘. 그렇죠. 둥그렇게 해서 원을 지어서 준비 운동을 하게끔 대우를 만들죠. 간단한 사교적인 춤과 활동도 참가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모두가 사회적인 접촉에 참여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알게끔 빨리 친밀해지게끔 하자. 그래야지 또 준비 운동이 즐겁게 이루어지고 준비 운동 중에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준비 운동 그렇게 격렬한 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하니까 참가자의 서로 편하게 얘기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준비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한다면 훨씬 준비 운동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되겠고. 음악, 준비 운동 또 음악이 필요합니다. 노인 지도사가 선택하는 음악과 이것을 수업 전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소속감, 동작에서의 성취감, 전반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서 준비 운동을 하든지 간에 앞에는 반드시 그 준비 운동을 진행하는 사람이 음악을 켜잖아요. 음악에 맞게끔 하고 또 음악은 꼭 필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적절한 템포는 동작 순서의 속도와 편안하게 맞고 수업의 분위기를 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필요한 것이요. 분당 100 내지 110박자의 템포의 박자가 일정하고 구분하기 쉬운 음악은 수업 중 준비 운동과 활동적인 정리 운동 부분에 잘 맞다. 일정한 박자. 너무 템포가 빨라도 안 되고. 유사한 유형이지만 분당 120 내지 130박자의 더 빠른 음악은 유산소 컨디셔닝 부분. 그렇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더 이제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빠른 템포, 박자 이런 음악이 필요하다. 선율을 압도하지 않고 보완하는 중간 음조에 보컬이 있는 단순한 기악곡이 좋다. 기악곡 그러니까 그 말은 기악곡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가사가 들어간 것보다는 그 악기로만 이루어진 것도 좋다. 물론 가사가 들어간 것도 관계는 없어요.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경쾌한 트로트랄지 이런 음악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축소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손에는
우리 신체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손바닥을 보세요. 그럼 위, 췌장, 신장, 배꼽, 생식기가 다 우리 순서에 맞춰서 손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손 안에가. 각각 이제 뭐 엄지부터 해서 봅니다. 발바닥, 간, 그다음에 금손바닥, 중간 세 번째 손가락, 기관지, 눈, 코, 네 번째 약지, 소변 피로회복, 새끼 손가락, 딸꾹질, 무릎이 아플 때 다 이제 각각의 그 어떤 점으로 이어져 있는, 선으로 이어져 있는, 물론 그런 각각의 부분은 그대로 우리 오장육부가 그대로 손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어떻게 케어하냐, 또 아팠을 때 손의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치유를 하냐. 결국에 우리 인체 몸의 축소판은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손을 우리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거기에 침을 넣는다든지 어떤 부분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본 부분은 노인체조, 노인운동입니다. 노인운동에 관계돼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특히 준비운동이랄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익혀서 본 운동, 본 게임, 본 운동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 자, 그래서 7번째 강의는 노인 체조의 이해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